선거 조작을 주장해온 민경욱 의원,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제기합니다. 검찰 조사를 받았지요.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 공개는 하지 않았고 계속 거부해서 차량 몸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. 한번 좀 일지 비슷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4월 29일 날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요. 그랬다가 5월 7일 총선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빼박 증거 3가지다. 이걸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11일 날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비례투표 용지라면서 내놓은 비례투표 용지입니다. 이때 당시에 사전투표 비례용지인 것처럼 들리는 말을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본투표 용지였고 또 이게 구리시 체육관의 체력 단련장에서 빠져나간 6장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부분에 지금 수사를 모으고 있는데 검찰이 누가 가져다 준 것이냐, 나 그것 밝힐 수 없다. 밝히면 법에 어긋난다. 처벌받는다.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5월 13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전자개표, 사전투표 이건 또 QR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제보를 주십시오. 오늘 접수되면 500만 원, 내일은 400만 원, 그다음에는 300만 원 이렇게 하루에 100만 원씩 까면서 요청했는데 국내 중국 동포를 얘기한 것은 선거 참관인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랬다가 5월 19일에 투표지 분류기에 송수신 조작 가능성이 있다. 또 이렇게 진화합니다. 그리고 어제는 이제 follow the party 이게 뭘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글자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. 어제 패널들께 많이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. 전문가들 또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. 저거 뭐 뭘 이진법으로 풀어서 자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. 만약 이번 사전 선거 투표용지에 적용된 QR코드에 어떠한 종류의 개인 정보라도 들어가 있게 된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용지입니다. 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. 이번 4.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? Follow the party. 이겁니다, 바로. 당과 함께 뛰자.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. 라는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. 그 PPT 자료 좀 저희가 받아서 네, 오늘 좀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도하기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좀... 감히 말씀드립니다. 네.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게 다음에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. 네. 공부를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. Follow the Party라는 그 해커의 자긍심, 보람, 뭐 자랑스러움 이런 거를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. 그 이진법의 앞에다가 0을 붙이면 영어 알파벳이 되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만의 지문을 남긴 겁니다. Follow the Party는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다. 영원히 당을 따르라. 차정 교수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?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는 대학 교수잖아요. 대학 교수다 합니까? 민경욱 의원이 어제 그 이야기하면서 아마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인용을 하더라고요. 그 다빈치 코드 소설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. 예. 그게 숨겨져 있는 암호, 뭐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도저히 제 머리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뭐 이진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이 컴퓨터 디지털은 다 이진법이니까요. 그러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지금 저는 근데 문제는 저 숫자를
지금 폐기된 투표용지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출해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지금 폐기된 투표용지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. 과연 그게 지금 어떻게 유출됐을까? 그것도 사실 문제긴 하거든요. 근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유출된 이 투표용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유출돼서 파쇄된 그 용지가 어떻게 민경호 의원이 갖고 있을까?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했다니까요. 저는 민경호 의원이 이참에 직업을 아예 그쪽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판례를 썼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걸 보면서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뒷발로 쥐잡기?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황당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?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임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 소속 의원이 지금 아직까지 현역 의원 아닙니까? 의원이 이렇게 지금 대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 차원에서의 뭔가 조금 깔끔한 정치적 질책이랄까? 뭐 그런 부분들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글쎄 기대가 좀 있습니까, 윤기찬 부위원장? 글쎄 이게 어쨌든 뭐 법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법적 예.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워낙 진지하게 또 저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진짜 무슨 뭐 근거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공감을 못 하고 있고요. 다만 이번에 이제 의정부 그 지검에 조사받으러 가서 이 투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좀 알려주는 것도 사실 투표 유출 경위를 보면 이 투표함 관리나 투표용지 관리에 문제점 내지 그 더 나아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유출 경위를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. 그것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운운하면서 말씀 안 주시는 부분은 좀 아쉽다. 예.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믿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좀 알려주는 게 왜냐하면 법에도 그렇게 있어요. 이 공익신고자가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. 이런 법적 조항을 믿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도 아마 국민께 공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보자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니까 같이 변호인 대동하고 갔다고 해요. 근데 그 변호사 또 민경욱 의원 차량 이렇게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?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의원이 고발을 당했어요. 예. 그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이라도 압수수색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 이제 사전에 영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. 그걸 집행한 것인데 다만 민경욱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변호인 신체도 수색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 좀 믿기 쉽지 않은데 예.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검찰이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관련된 녹취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이들이 원하는 증거들, 투표 용지와 파쇄된 종이는 오늘 대검에 갖다 주었어요. 편안하게 본인들이 그 증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. 뭐 조사를 받는 국회의원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수색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예. 최경철 의원. 네. 지금 일단 민경욱 의원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. 낙선한 의원들을 여러 번 봤는데요, 제가. 그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좀 풀이 많이 죽어 있죠. 안타깝고. 그리고 적은 표차로 진 분들은 굉장히 또 한 번 더 내가 그 소송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경욱 의원 지금 저렇게 집요하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. 저렇게 또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뭐 주술사, 도사님, 점쟁이 뭐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치가 좀 더 휘화되고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데 민경욱 의원께서 지금 검찰에 아까 뭐 파쇄된 투표용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분이 저 파쇄된 투표용지가 정말 맞다면 바로 국회 정론관으로 와서 들고 왔을 겁니다. 정론관에서 안무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파쇄된 투표용지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
통합당에서 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요, 일주일밖에 안 남은 분을 굳이 뭐 출당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온정주의로 가자는 것일 뿐, 저분이 저렇게 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합당의 기류인데 국민들께서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, 네. 지금 선관위 대응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네. 현재 선관위 대응이 차분한 겁니까? 소극적인 겁니까?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니 사실은 다른 분들도 여러 분 했어요. 20몇 분이 했는데 그분들은 조용히 계시잖아요. 선거 소송이라는 건 대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나와서 재검표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이게 뭐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은 이 검찰 수사도 이게 무슨 선거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왔냐 묻는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엔 뭐 선관위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선관위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 됩니까?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조작했다라고 뭐 근거를 제시하거나 모르겠는데 아마 선관위가 그렇다 해서 고발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더 확대되는 것이고 지금 예. 아마 말씀처럼 시간이 되면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논란이 종결될 거로 보고 있어서 확대시킬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예.